네, 항상 여러분께 좋은 공부 방법, 좋은 인사이트, 그리고 좋은 정보를 드리고 있는 황성수 매니저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매니저님 일단은 시장 얘기를 좀 하고 예. 마인드맵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1% 떨어진 거 특히나 이제 금요일이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예.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 또 불안하게 또 주말을 보내야 된다는 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오늘 어떻게 보셨고 다음 주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뭐 이번 한 주는 어떻게 보면 뭐 중국과 홍콩 증시의 영향을 우리 시장이 상당히 많이 받았는데요. 예. 특히 뭐 중국이 이제 사교육에 대한 규제 그리고 이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일단 뭐 위안화가 또 약세를 보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원화가 또 약세로 좀 동조되다 보니까 특히 그 외국인들의 그 매도세가 많이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특히 이제 수급상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하지만 뭐 중국의 이런 규제가 뭐 우리 기업들에게 뭐 직접적인 영향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문제를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중국의 이런 규제가 우리 시장의 추세를 완전 꺾을 만한 뭐 그런 악재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다음 주까지는 어느 정도 좀 중국 증시의 영향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뭐 다음 주 이후에는 그래도 시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면서 반등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뭐 당분간 제가 볼 때는 뭐 시장은 좀 박스권의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는 조금 어쨌든 사려야 된다라는 전략을 만약에 가져간다고 하면 다음 주에 현금이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분할로 매집을 조금 해 나가면 그래도 조금 뒤에 타이밍에서는 수익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어느 정도 현금이 확보된 분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앵커님 말씀처럼 예. 어느 정도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좀 유의하다 보여지고요. 현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분들은 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때, 네, 그때 한번 접근하시는 게 유의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떨어지면서 전 최근에 드는 생각이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는데 떨어지네. 그렇죠. 오히려 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예. 들었거든요. 그 부분 동의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주머니 마인드맵 오늘은 어떤 이슈를 가져오셨나요? 예, 오늘은 이제 8월 11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가 예정돼 있고요. 예. 이제 9월에는 아이폰 10 모델의 이제 공개도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기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의 성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핸드폰 뭐 쓰세요? 저는 갤럭시 S10 씁니다. 알겠습니다. 진정성 인정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마인드맵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럼 전체 마인드맵을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지금 뭐 전체 마인드맵 보시면은 일단 뭐 스마트폰을 이야기해서 첫 번째로 하반기에 출하량이 많이 확대될 걸로 보이시는데요. 예. 그래서 하반기에 출하량이 확대되면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 한번 점검해 보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업체별 전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업체로는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나라의 삼성전자가 있고요. 자, 미국의 애플 그리고 중화권 업체들이 있는데요. 오포, 비보, 뭐 화웨이 등등. 그렇죠. 예, 뭐 각 업체별로 앞으로 뭐 어떻게 이제 전략을 짜나갈지 예. 그에 대해서 전망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렇게 포인트를 알더라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상당히 좀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특히 타이밍도. 그렇죠. 뭐 예. 타이밍이나 어떤 종목을 또 우리가 또 선별해야 되는지 그런 투자 전략도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종목인데요. 뭐 스마트폰 관련된 종목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근데 저는 한 39 종목을 한번 추려봤는데요. 네, 그 중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예. 4종목을 좀 더 이제 제가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4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안에서도 탑픽 종목을 또 따로 주시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가 볼게요. 하반기 출하량 확대. 지금 뭐 뉴스를 보니까 뭐 애플 같은 경우도 예. 5G는 애플이 진짜 뭐 점유율이나 매출이나 대세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삼성도 이제 폴더블 쪽으로 집중을 해가지고 쫙 밀고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예. 역시 스마트폰 여러모로 확 이렇게 끌어올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던데. 예, 맞습니다. 요즘 뭐 스마트폰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요. 예. 그럼 포인트들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자 좀 더 키워볼게요. 예. 한 2번 정도 더 눌러주실까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출하량이 확대될 건데 일단 뭐 지난 2분기는 좀 부진했었습니다.
일단 뭐 코로나19가 좀 확산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뭐 삼성이 베트남 공장의 비중이 50%입니다. 근데 베트남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다 보니까 베트남에 그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출퇴근하지 말고 집에 있어라. 예. 뭐 이렇게 며칠 동안 하다 보니까 뭐 출하량도 좀 줄었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자동차만 제가 반도체 공급이 그동안 좀 차질이 있은 줄 알았는데 예. 스마트폰도 반도체 공급이 그동안 좀 차질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2분기 상당히 안 좋았는데요. 근데 앞으로 이제 3분기 계속 좀 좋아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 앞에서 제가 도입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제 신모델들의 출시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신모델들이 이번에는 상당히 좀 획기적인 이런 좀 전략으로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요. 예. 뭐 그런 점들이 하반기 출하량을 크게 확대시킬 걸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반도체 공급도 완화되고 그리고 리스크 요인이 하나 있는데 지금 델타 변이 코로나19가 완전히 좀 꺾인 게 아닙니다. 예. 여전히 좀 확산되고 있고요.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확산되는데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지난 상반기처럼 또 공급 차질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리스크 요인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신모델이 뭐 출시가 되면서 여러 가지 출하량이 확대되는 걸로 힘을 주고 있다. 이런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업체별 전망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 그렇죠. 뭐 애플이 네. 힘 많이 주고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자, 그럼 먼저 삼성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관련된 포인트를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폴더블 폰. 삼성은 그동안 하반기에는 그 노트를 출시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뭐 봄에 나오는 갤럭시 S 시리즈 보면 예. 노트하고 크기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니까요. 뭐 제 폰도 갤럭시 S10인데 그 노트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제 폰이 좀 더 크더라고요. 오히려. 많이 커졌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보다가 핸드폰 떨구면 코가 뭐 끝나겠더라고요. 뼈가 약간 그만큼 커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노트를 굳이 따로 뭐 출시할 이유가 없어졌고요. 그래서 삼성은 폴더블 폰에 이번에 좀 주력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폴더블 폰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크게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지난해에는 250만 대를 출시했는데요. 올해는 800만 대, 지난 대비 3배 이상 출하량이 늘고요. 내년엔 1,400만 대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는데 향후 5년간 연평균 80%의 성장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좀 부진했는데요. 폴더블 폰이 보면은 휴대성이 좀 떨어집니다. 예. 상당히 무겁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저부터 펴는 건 신기한데 막상 뭐 들고 다니려는 건 좀 무겁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큰 거 보면은 그렇게 크게 이게 그렇죠. 효율성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비싸고 또. 예. 자, 그리고 비싸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이 또 폴더블 폰에 적합하던 게 별로 없습니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굳이 폴더블 폰을 꼭 사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여기 그 매니저 출연하시는 매니저분 중도 하나도 예. 나왔을 때 250만 원 딱 사고 자랑하시면서 예, 그거를 예. 장기 두시더라고요. 예, 장기. 예, 작년에 저랑 같이 출연한 분 맞습니다. 맞죠? 예. 정확하시네요. 예, 저도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 만져도 봤는데요. 그러니까요. 예, 무겁더라고요, 좀.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 예. 삼성은 좀 가벼운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가격이 그동안 너무 비쌌습니다. 25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가격을 많이 인하하면서 대중화 전략을 이제 펼칠 거라고 합니다. 가격 다운. 그래서 가격을 한 40만 원 정도 낮춰가지고 이제 100만 원대의 폴더블 폰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100만 원대라고 하면 199만 원 아니에요? 예, 그래서 갤럭시 Z 예. 폴드 3는 이제 199만 원. 보니까 비싸다. Z 플립이라고 또 크렘셀 형태, 그러니까 저보다 펴는 형태가 예. 있는데요. 이 형태는 지금 보니까 125만 원 125만 원 정도니까. 정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플립이 아무래도 좀 기존의 그 스마트폰과의 가격 격차가 적기 때문에 판매량이 좀 더 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격 인하로 대중화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칠 거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가격을 인하시키면은 한 가지 또 리스크 요인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부품 가격의 인하 압력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업체들한테 좀 단가 낮춰라. 뭐 이렇게 좀 삼성이 좀 압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이제 부품주 중에서도 시장 진입 장벽이 높고 좀 독점하고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 업체들은 그런 그 가격 인하 압력이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에서는 그래도 좀 비용을 효율화시키면서 예. 뭐 이런 뭐 부품 업체들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을 좀 줄일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요런 리스크도 어느 정도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폴더블 폰 이번에 상당히 큰 특징이 뭐냐면은 노트처럼 S펜, 이제 필기를 할 수 있는 S펜이 탑재된다는 게 있고요. 예. 자, 그리고 UDC라는 게 있는데 UDC는 뭐냐면은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러니까 지금 뭐 제품 같은 경우에도 이게 풀 스크린을 딱 보려고 하면은 중간에
셀카 찍는 카메라 구멍이 딱 예. 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눈에 거슬리는데요. 예. 근데 이번에 폴더블 폰에는 그 구멍을 없애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만 그 구멍이 나타나고요. 그냥 이제 영화나 뭐 게임할 때는 예. 들어가도록 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뭐 무게도 가볍게 하고. 예, 예. 지금 채널 트신 분들은 뭐 홈쇼핑 채널인 줄 알겠어요. 예.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그래서 말씀하시니까. 일단 폴더블 폰의 특징을 아셔야지 앞으로 종목을 보실 때도 어떤 종목이 좀 수혜가 되겠다 아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정도 특징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G 플립 같은 좀 싼 거 내놔가지고 요거를 물량으로 쫙 풀겠다, 출하량 예, 예. 확대하겠다, 요 뜻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애플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애플의 포인트를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애플은 이번에 조기 출시 효과가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는 4개 모델 중에 2개 모델은 이제 10월에 출시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2개 모델은 11월에 출시했습니다. 상당히 좀 출시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좀 이제 판매량 측면에서 좀 손해를 봤다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9월에 출시하면서 지난 대비 한 달 반 정도 빨리 출시하면서 좀 기대감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아이폰은 중국 하위에 대한 규제에 반사 수혜가 상당히 많이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지금 하웨이가 그래도 좀 고가폰 쪽에 어느 정도 그렇죠. 포지션을 구축했었는데요. 기술력도 있고. 예, 근데 뭐 하웨이 규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많이 사다 보니까 아이폰 점유율이 5%포인트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 삼성 쪽으로 넘어오거나 오포나 예. 비보로 가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다 예. 이제 또 아이폰으로 넘어갔다. 특히 프리미엄 쪽에는 보면 아이폰에 대한 뭐 이런 좀 뭔가 좀 메리트 그리고 충성도, 선호도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명품스러운 맞아요. 그런 폰으로 좀 인식되다 보니까 중국인들도 이번에 뭐 아이폰 쪽에 상당히 많은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상당히 큰 수혜가 지금 예상된다는 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의 이제 노트가 이제 출시가 취소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뭐 가격 메리트 측면에서 아이폰이 좀 더 이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애플이 부품 주문을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7,500만 대 분의 그 부품을 주문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9천만 대로 지난해 대비 한 20% 이상 부품 그 주문을 늘렸고요. 그래서 뭐 애플 측에서도 이번에 상당히 좀 큰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이런 환율과 관련해 가지고 좀 리스크 요인이 좀 커지고 있는데요. 뭐냐면 달러 가치가 최근에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는 뭐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다 보면은 달러 가치가 좀 더 상승할 수 있는데요. 그다음에 애플의 좀 수익성이 좀 더 악화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감도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3년 애플 폴더블 폰 출시 이건 뭐예요? 네. 썰이죠? 네? 썰. 예, 지금 보니까 제가 이번에 마인드맵 준비한다고 여러 자료를 보니까 뭐 2023년에는 애플도 폴더블 폰을 출시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예. 이런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시장이 아무래도 폴더블 폰 쪽에 관심을 좀 더 많이 둘 걸로 보이시고 그리고 애플 유저들이 상당히 충성도가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애플이 폴더블을 출시하면은 많은 그 소비자들이 그걸 좀 사려 하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자, 그리고 뭐 갤럭시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폴더블 폰 쪽의 성능을 좀 더 강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화권은 짧게만 가보겠습니다. 네, 뭐 중화권은 뭐 크게 체크할 건 없는데요. 예. 일단 뭐 하위의 제재 때문에 뭐 기타 업체, 그러니까 뭐 샤오미나 오포, 비보 같은 경우에 뭐 판매가 좀 늘고 있고요. 특히 뭐 중국의 5G 폰의 출시가 본격화되는데 일단 뭐 지금 중화권 업체들의 스마트폰을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예. 최근에 재고도 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중화권 쪽은 크게 큰 메리트는 없다는 거 일단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플이랑 삼성이 뭐 주요하기 때문에 그 두 개 업체의 상황을 네. 잘 알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댓글이 황성수 매니저님이 역시 팬이 많으신가 봐요. 굉장히 댓글들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첸첸님께서 황매님은 아기상이세요. 너무 귀여우심 이렇게 베이비페이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고맙습니다. 또 수익률은 또 볼륨이 있잖아요. 베이글. 베이글로 가시죠. 베이비페이스지만 수익률은 글래머한. 자, 그리고 레몬주리니 님이 황 매니저님 요약 정리 진짜 잘하시네요. 공부 쪽집게 비밀 노트 같아요. 학창 시절에도 공부 좀 잘하셨죠? 뭐 그냥 뭐 못한다는 말은 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황성수 매니저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그러면 힘을 받아서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죠. 뭐 좋은 거는 내용은 사실 뉴스 봐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예. 다 아시는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여기서 이제 황성수 매니저님의 좀 인사이트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일단 뭐 투자 전략에서는 투자 매력도를 우리가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서 제가 업체별 전망을 해드렸는데, 그 뭐
뭐 그 포인트를 보시면은 가장 그래도 좀 판매량이 많이 늘 만한 기업은 바로 애플입니다. 그래서 투자 매력도는 지금 마인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이 가장 매력적이고요. 예.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자. 그 가장 뭐 마지막이 이제 중하권입니다. 그래서 애플은 이번에 아이폰 뭐 부품 주문량도 작년 대비 한 20% 늘렸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애플 쪽에 공급한 업체를 좀 포인트 있게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예. 자, 그리고 종목으로는 좀 범용성 부품군, 그러니까 뭐 MLCC나 PI 소재, 그러니까 뭐 삼성전기나 PI 첨단 소재 같이 이런 범용 부품 공급한 업체들이 아무래도 출하량이 늘면서 좀 수혜가 기대되고요. 자, 그리고 가장 극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부품군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네, 제가 보니까 이제 기판이더라고요. 기판. PCB. 예. 그래서 기판 쪽에 있는 업체들이 원래 실적이 많이 턴어라운드합니다. 예. 그래서 턴어라운드 종목들의 주가가 상당히 좀 탄력적 움직이니까요. 네, 그 점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높은 진입 장벽 가지고 있고 평균 판매 단가가 상승하는 부품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뭐 힌지, 그래서 뭐 KH 바텍이나 이런 그 업체들. 휘어지는 부분.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이런 힌지 업체들은 거의 뭐 삼성전자 쪽에 독점적으로 거의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디지타이저가 있는데요. 디지타이저는 앞으로 이제 S펜이 이제 첨가되면은 이 디지타이저가 이제 연경성 그 회로기판인데요. 예. 그래서 이제 필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이것도 거의 뭐 지금 부품 업체가 한 업체가 거의 뭐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가 뭔지는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타이밍 부분에서는 어때요? 투자 전략이 지금 네, 타이밍에서는? 타이밍은 예. 제가 볼 때는 이 스마트폰에 대한 기대감이 출시되기 전에 높게 형성되는 경우에 형성된 경우에는 일단 출시 이후에 일부 좀 재료 소멸로 인한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데요. 예. 근데 뭐 그 전에 오른 게 별로 없다면은 뭐 그렇게 큰 매물 안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출시 이후에 시장의 기대를 넘는 큰 반응이 온다. 뭐 그래 되면은 올랐지만 조금 늘렸다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또 판매량이 또 숫자로 확인될 때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폴더블 폰이 완전 대박 났다. 예. 뭐 지난번에 폴드 원처럼 뭐 그 온라인 상에 그 내놓기만 하면 바로 완판되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반응이 뜨거우면은 좀 쉬었다가 바로 또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단 뭐 출시 전에는 많이 올랐다면은 출시 이후에 조금 이제 매물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참조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때 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과 그리고 타이밍까지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관련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관련주 함께 보실까요? 그렇죠. 네, 뭐 관련주는 제가 39종목을 추천을 받고요. 그리고 예. 각 부품군마다 종목들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많기도 많네요. 예, 상당히 많은데요. 보라색은 뭐예요? 네, 여기 보라색 종목은 제가 그동안 마인드맵에 보라색이 없었는데 이게 뭐지 하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이 종목을 보라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 말이기도 한데 예. 제 앞에서 투자 매력이 가장 높은 부품 업체가 바로 예. 애플에 공급한 업체라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래서 네, 보라색 업체들은 이제 애플을 이제 주요 고객으로 하는 업체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여러분 좀 유심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위에부터. 네, 자 그럼 빨간색의 큰 글씨 위주로, 큰 글씨 종목 위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인데요. 뭐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를 고개서로 두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판도 공급하고 있고, 자 그리고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뭐 MLCC나 뭐 기판, 그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이번 2분기 호실적인데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높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MLCC 같은 경우에는 단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스마트폰량 그 MLC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사양 MLCC다 보니까 예. 그만큼 단가도 많이 좀 올라가고 있고 또 투입되는 물량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예. 자 그리고 LG 노텍이 있는데 LG 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난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이 있었는데요. 3분기에는 뭐 2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 특히 3분기가 가장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애플이 출하량이 늘리면서 상당히 큰 수혜가 기대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센서 시프트라는 게 이제 지난해 한 개 모델에만 이제 공급이 됐는데 올해는 4개 모델이 공급되면서 상당히 좀 큰 수혜가 지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종목은
네, 여기 빨간색의 작은 글씨지만 이 드림텍이 있는데요. 예. 드림텍 같은 경우에는 지문 인식 모듈을 공급하고 있지만, 네, 이 종목은 네, 그 무선 심전도 패치라는 거를 또 이제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FDA 승인을 받았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19의 중증 환자에 좀 적용되는데 예. 그런 코로나 관련된 이런 재료도 있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네,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고 뭐 이런 있는데 일단 큰 글씨 위주로 시간 관계상 보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인터플렉스를 제가 빨간색의 큰 글씨로 좀 강조를 했는데요. 자,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앞에서 말씀 디지타이저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뭐 디지타이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갤럭시 폴드폰이 이제 S펜을 적용하면서 예. 네, 상당히 지금 수요가 많이 늘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갤럭시 S22하고 이제 갤럭시 폴드 4가 이제 네, 이제 S펜을 이제 장착할 걸로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런 좀 수혜 기대감이 상 높은 종목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다 하셨죠? 네. 종목이 많으니까 본인도 헷갈리셔가지고 39개를 추린다는 게 네. 저 쉬운 게 위에 아닙니다. 제가 한 개 빠뜨려 먹었습니다. 아, 예, 예. 네. 제가 코리아 스키트를 제가 빠뜨려 먹었네요. 그게 탑픽이라서 빠뜨려 먹은 거 아니에요? 예, 제일 나중에 맞습니다. 하려고. 예, 시간 관계상 좀 뒤에 한꺼번에 설명하려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전체 39개 종목 중에서 가장 좋게 보시는 종목입니다. 예, 코리아 서킷은 앞에서 봤던 그 인터플렉스의 모의사입니다. 그래서 인터플렉스가 이번에 흑자 전환이 성되면서 연결 자회사 쪽에 실적 성장 기대되고요. 예. 자, 그리고 네, 코리아 서킷은 그 메인보드, 우리가 그 HDI라고 하는데요. 자,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쟁사인 삼성전기나 뭐 대덕전자, 이스페타시스가 사업을 중단할 거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코리아 서킷 쪽에 물량이 많이 지금 집중될 걸로 보이지니까 그 수혜 기대감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네, 이제 3분기부터는 또 애플 쪽에 BGA 기판이 또 이제 예.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애플량 또 이제 물량도 발생하는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네, 지금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반등했는데 아직 뭐 밸류는 그렇게 안 비쌉니다. 그래서 내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이 한 6배 정도 수준이고요. 최근에 축을 보면 연기금과 기간의 순매수도 꾸준하게 좀 들어온 종목입니다. 예. 그래서 실적도 성장하고 네, 밸류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수급도 들어온 종목이니까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코리아 서킷가 탑픽 종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황성수 매니저가 마인드맵을 통해서 다양한 종목 그리고 인사이트를 주셨는데 사실 황성수 매니저가 굉장히 바쁜 게 제가 개인적인 카톡을 해도 받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바쁘지만 황성수 매니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는 열려 있습니다. 샵 2034로 주머니 마인드맵 이렇게 7글자를 내용란에 보내주시면 황성수 매니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링크가 여러분께 갑니다. 그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황성수 매니저랑 어떤 의견이나 뭐 무료 방송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했던 그 마인드맵 자료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건데요. 예. 이제 마인드맵 자료를 드릴 거고요. 원본. 네, 그리고 오늘 네, 방송 시간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지금 할 말이 상당히 많은데요. 네, 못했던 말들은 제가 예. 이제 동영상으로 녹화해가지고 그 너튜브 채널에 올릴 건데요. 네, 들어가는 링크도 제가 채팅방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황성수 매니저의 샵 2034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황성수 매니저와는 다음 주 금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